네, 그런가 하면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성명불상 검사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수사는 증거 보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2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5쪽 반 분량을 할애해 손준성 검사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는데 크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이른바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영장엔 손 검사 외에 실제 고발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작성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은 넣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기술하며 피의자 손준성과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엔 손 검사 부하 직원이었던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제외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손 검사 범죄의 공범이나 실행 주체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나 채널A 사건 보도 등 지난해 4월 당시 사건 배경을 설명할 때 등장하거나 손 검사의 범죄 사실에서도 윤 전 청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을 검색했다고는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것이라는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모든 수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증거 보강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